자, 플레이봇 26번부터 간단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26번 같은 경우는요. if else문을 이용해서 압축 탈출 가능, 불가능 이런 부분을 보고 여기 문을 따라서 발자국을 따라서 가서 이쪽에 밝은 초록색의 깃발을 꽂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플레이봇이 여기 도착이라는 깃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put 오브젝트 깃발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여기다 깃발을 내려놓으면 되겠죠. 26번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27번 비교 연산자가 나옵니다. 비교 연산자 크다 작다 이미 앞에서 반복문 조건문과 반복문을 설명을 하면서 이 조건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될 때 야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 미션 27번 같은 경우는 5보다 작은 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숫자를 모두 주어서 분홍색 셀에다가 내려놓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5보다 작은 게 3 여기만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여기 짚고, 여기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패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내려놓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을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코드를 작성을 하고 미션을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선생님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시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함수의 이름을 미션이라고 하는 미션 수행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먼저 플레이봇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이동을 앞으로 한 칸 이동을 하게 되면 move라고 명령어를 해주면 돼요. move 앞으로 한 칸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를 가동해서 여기에다가 자, A에 뭘 이용하면 되겠죠? 센서 가동해서 비퍼의 개수, 자, count 비퍼라는 명령어를 처리하면 되겠죠. 자, 비퍼의 개수 그리고 if문을 사용하는 거죠. 야, 만약에 뭐뭐라면 여기 주어라. if문만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if문 만약에 뭐가 A가 작다. 5 미만이라고 했으니까요. 5 미만이면 집어라 라고 했죠. 그러면은 반복문을 통해서 기본 명령어 repeat 반복해서 한다. 뭘 반복해라? 줍는 명령어겠죠. 비퍼를 줍는 명령어 pick 오브젝트가 되겠네요. 비퍼를 집어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몇 번 수행하면 되겠죠. A번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걸 우리 미션 수행으로 했습니다. 자, 그럼 미션 수행을 처리를 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3개고 여기 7개니까 한 번만 처리가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 3개고 여기가 2개일 때는 2개를 다 더해야 되고 이렇게 더하는 개념이니까 총 더하는 CN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두는 겁니다. CNT는 0이다 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를 시켜주고 얘가 줄 때마다 여기 A가 카운트 비퍼가 되는 거죠. 여기 카운트 비퍼, 여기 A가 카운트 비퍼의 개수를 세주니까 비퍼를 세주고 집게 되죠. 그럴 때마다 CNT에다가는 CNT 더하기 A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드를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게요. CNT 플러스는 A 이렇게 코딩을 해도 이 코드와 이 코드는 동일한 코드입니다. 이왕이면 밑에 있는 부분을 많이 프로그래머들은 작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알기 쉽게 선생님은 이렇게 단순하게 자 CNT를 누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더할 때마다 A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2개를 다 집었을 때 내려놓는 거를 내려놓기 위해서 2개를 저장하려고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미션 수행이라는 걸 한 번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집는 동작이 되겠죠. 앞으로 가서 집고 해당이 되면 집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반복을 해주면 되겠죠. 기본 명령어 반복문에서 여기 미션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한 번, 2번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여기도 2번만 처리를 해주게 되면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여기에 5보다 작으니까 집고 5보다 작지 않으니까 바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2개를 처리를 했으면 move 한 칸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동작은 리피트 반복해서 내려놓는데 뭘 물건과 비퍼에서 내려놓는 거죠. 풋 비퍼. 비퍼의 개수를 몇 개를 내려놓으면 될까요? A개를 내려놓으면 안 되겠죠. 몇 개? CNT개에 누적이 돼 있으니까 CNT개를 누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라 라는 것까지만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5보다 작으니까 짚고 두 번째는 같지 않을까 여기 CNT개만큼 내려놓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니까 실행에 선생님 코드에 문제가 있었죠. 어떤 코드? 처음에 5보다 작을 때는 집었죠. 그 다음에 5보다 작을 때 집었을 때 여기 누적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 무조건 5보다 작든 크든 무조건 누적을 하고 조건에 만족을 할 때 집고 있죠. 이 코드가 어디로 변경이 돼야 될까요? 여기 조건 5보다 작은 경우에 누적을 시키도록 하는 코드로 변경을 해야 이 세 개만 내려놓게 되는 거죠. 선생님 아까 여기 실행을 해보니까 10개를 내려놓은 게 여기 조건 상관없이 누적이 비퍼 개수를 셀 때마다 누적을 시켜버려. 여기에 아까 코드는 이거였죠. 누적을 시킬 때 비퍼의 개수를 셀 때마다 누적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총 10개가 누적이 되고 10개를 내려놓고 가는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잘못돼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이쪽 조건에 만족할 때만 누적이 되도록 이 조건에 만족을 할 때만 누적이 되도록 코드를 변경을 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5보다 작을 경우 하고 돼서 3개만 내려놓고 이동이 돼야 맞겠죠. 자 그러면 제대로 지금 코드가 작성이 됐고요. 월드를 한번 초기화하고 여기에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5보다 작지가 않은데요. 여기는 2로 해서 5보다 작게 변경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는 어떻게 돼야 되겠죠? 여기 3일 때도 짚고 2일 때도 짚고 여기 내려놓을 때는 5개를 내려놓고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실행을 하게 되면 5보다 작으니까 3개를 다 짚겠죠? 5보다 작으니까 2개 짚고 3개 2개 합친 게 5개죠. 5개를 내려놓고 이동이 되는 코드로 이렇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몇 번을 수행할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할 때는 이 숫자만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누적이 되는 부분을 이용해서 누적되는 것만큼 내려놔라 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개념이 27번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같이 한번 이렇게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28번 같은 경우도 3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라는 건 비퍼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3개의 숫자는 7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모두 주어서 옮기는 거죠. 7보다 아까는 작은 경우였는데 큰 경우 옮기는 거죠. 여기 예시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에 선생님이 설명해 준 대로 새로운 명령어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해결이 되도록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과 벽을 찾아서 탈출을 하는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새로운 명령어 find door 문을 여는 새로운 명령어 사용자 정의 함수가 만들어졌네요. 그러면은 여기 find door라는 함수가 도대체 뭘 하는지를 파악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turn right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거죠. 자, find door라고 하는 것은 야, 앞에 문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걸 감지해서 A에 저장하는 거죠. A가 true라고 한다면 앞에 문이 있다라는 얘기죠. 야, 문이라고 한다면 문을 열고 이동해라 라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죠? 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문이 아니면 왼쪽으로 회전을 해라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행해서 여기 깃발까지 가는 데는 문이 있으면 문을 열고 나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틀으면 문을 열고 나가고요. 문이 만약에 없다. 문이 벽인데 벽이니까 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여기 왼쪽으로 회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왼쪽으로 회전이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플레이봇이 이렇게 있을 때 앞에 문이 아니니까 왼쪽으로 한번 회전을 하게 되면 동쪽을 바라보겠죠. 자, 그러면 또 파인드 도어라게 앞쪽이 아니니까 왼쪽으로 한번 돌아봐.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보게 되면 문이 있다라는 얘기죠. 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문이 아니면 왼쪽으로 회전을 해라 라고
그리고 또 앞쪽에 문이 아니니까 왼쪽으로 한번 돌아봐. 그리고 앞에 문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문을 열고 나가라. 그러면 여기가 탈출이 되겠죠. 즉 여기 find 하나, 둘, 셋, 네 번을 find door를 실행을 하게 되면 알아서 탐지를 해서 여기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 미션을 작성한 의도는요. repeat 반복해서 뭘 반복을 해라? 사용자 명령어 find door를 반복을 해라.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면 되냐면 여기에 뭐 하나, 둘, 셋, 네 번 반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명령어만 처리를 하게 되면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아니니까 왼쪽으로 돌고 문이 있으니까 빠져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깃발로 가서 여러분들이 미션을 수행을 완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ind door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는 뭐다? 여기 현재 플레이봇이 있을 때 앞에 문이 있다라고 하면 문을 열고 빠져나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한번 회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이 있을 때까지 전체를 4번을 반복을 한번 시켜 본 겁니다. 자, 이 find door를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월드 편집으로 가서요. 여기가 원래 문이 이렇게 돼 있었죠. 자, 문을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만들었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경우에도 탈출이 가능한지 이 4번을 실행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자, 이동 플레이를 하게 되면 여기가 있는데도 자동으로 일단 빠져나가서 플레이봇이 위치에서 변경이 되겠죠. 다시 한번 여기에 위에 있는 이쪽으로 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보고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 코드가 어느 쪽에 문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코드가 되겠죠. 물론 빠져나가서 방향은 다르게 됩니다. 이제 방향은 다르게 되면 get direction을 이용해서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지 않을 때는 몇 번 회전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똑같은 위치로 변경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어떤 부분을 구조화를 시키고 일반화를 처리를 하고 할 때 이렇게 find door나 새로운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밑에 명령어 실행하는 부분에서 그 사용자 정의 명령어를 활용해서 아주 쉽게 강력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로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5번 월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35번 월드는 get 랜덤 함수를 사용할 줄 아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예시 코드가 F8이 여기 코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F8키를 눌러서 좀 더 예시 코드를 선생님 확대해서 좀 크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 예시 코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미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 get random 1부터 4, 1부터 4 중에 어떤 의미의 값이 나오는 이 명령어가 처리가 되면 그러면 여기 A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팝업으로 몇 칸 앞으로 라는 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번 반복해서 앞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목표 지점까지 가려고 하면 총 4칸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A에 3이라는 값이 저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 한 칸을 더 가야 되죠. 그래서 반복해서 이동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A번 이동을 했으니까 4-A번 만약에 A가 여기가 3이 아니고 A가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 4번을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4번 이동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get rando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하고 move A번 이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굳이 A-4번을 왜 사용을 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36번을 한번 보게 되면 제비뽑기 가위바위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예시 코드가 나와 있죠. 예시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면 거의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미션에서는 여기에 있는 스토리에 있는 내용만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데 여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고, 기본 말고 실전 부분은 이 예시 코드가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을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 A에 1부터 3까지 1일 때는 가이가 출력이 되고 2일 때는 바이, 그렇지 않을 때는 보가 출력이 되도록 if은 만약에 A 값이 뭐다라고 제비뽑은 숫자, 이 A에 들어가 있죠. 여기 숫자가 1이라고 하면 가이가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고 else,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뭐뭐라고 2라고 한다면 바이가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보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 else문은 만약에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아닐 경우가 바로 여기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if문이 나와 있고요. else if문.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으면 else로 가는데, 그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조건 중에서도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한다면 여기를 하고, 이 조건과 이 조건에, 즉 여기 if문 이 조건도 아니고 이 조건도 아닐 경우에는 else 뒤에 if가 안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으면 이 경우도 아니고 이 경우도 아닐 때는, 그럴 때는 이거를 해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if문은 여기서 if문, else if문, 그 다음에 else문이 있는데, 이 처리되는 명령문이 3개가 있죠. 이 중에서 이거 한번 처리되고는 다음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했으면 여기만 처리를 하고 다음 제어. 그래서 이 3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중에 하나만 처리를 하고 다음으로 제어가 이동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기본 부분을 사용을 하고 시간이 좀 없는 관계상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기본 부분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미로찾기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미로찾기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어문을 사용해서 쉽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실전편이 있는데, 기본 부분은 실상 명령어를 살펴보고 제어문 연습할 때 그냥 연습용이 되는 거고요. 실전 부분부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보원에 있는 정보 영재 학생들 정도 되면요, 어디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냐면 여기 신일전 6-1부터 해서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6-1번부터 해서 여기 10-2까지 10-3까지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응용 부분 여기를 풀어야 실제로 좀 코딩 플레이봇에서 코딩 좀 제어문 좀 사용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응용 부분을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풀 때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여기 클래스룸에 교재를 올려놨습니다.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교재를 여기에 클래스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클래스룸의 교재 방에 선생님이 자료를 올려놨으니까요, 여기에 플레이봇 응용 심화 교재라고 되어 있는 이 PDF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응용 심화 여기 교재 파일을 참고를 해서 여기 소스 코드까지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베끼지 마시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한번 하게 되면 코딩 능력이 향상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